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지나 이제 해가 뉘엿뉘엿 저무는 창가에 앉아 계신 여러분, 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마주 앉아 조금은 무겁지만 반드시 전해야만 하는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제가 평생을 언어와 씨름하고 생과 사의 경계에서 깨달은 것은 인간의 삶이란 결국 어떻게 저무느냐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예순이라는 나이는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경고이자 동시에 가장 깊은 지혜를 허락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왜 누구는 나이가 들수록 난초처럼 맑은 향기를 풍기며 고와해지는데 왜 누구는 마른 장작처럼 생기 없이 시들어만 가는 것일까요? 왜 어떤 이의 집에는 보풀이 깃들고 어떤 이의 머리맡에는 음산한 사기 셰치와 타기 턱과 머무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흔히 몸이 아픈 것이 단순히 노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히 말합니다. 그것은 노화가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 밤 무심코 반복하는 그 사소한 습관들이 불러들인 부정한 기운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기혈이 왕성하여 웬만한 탁기는 스스로 쳐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의 방어벽인 전기전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저녁 6시부터 새벽까지 이 시간은 우주의 음기가 가장 강해지는 때입니다. 이 시간은 영혼이 가장 부드러워지면서도 동시에 가장 취약해지는 시간이지요. 이때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 마음속으로 품는 생각 하나가 독이 되어 혈관을 타고 흐르게 됩니다. 동양의 고전과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빌려 말씀드리자면 밤은 수련의 시간입니다. 기운을 안으로 모으고 내면을 정화해야 하는 이 소중한 시간에 도리어 독을 들이마시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수님, 그저 잠시 텔레비전을 보고 지난 일을 생각하다 잠드는 것이 무슨 큰 잘못입니까? 라고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60세 이후의 건강은 체력이 아니라 기력입니다. 그리고 그 기력의 핵심은 밤을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밤은 우리에게 죽음을 예행 연습하게 하고 내일이라는 새로운 생명을 준비하게 하는 신성한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 통로를 오염시키면 여러분의 육체는 서서히 병들고 마음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살아온 80여 년의 세월 동안 지켜본 수많은 이들이 그랬습니다. 낮에는 남부럽지 않게 성공한 듯 보여도 밤마다 스스로의 영혼을 갉아먹는 습관을 버리지 못한 이들은 결국 비참하고 쓸쓸한 말년을 맞이했습니다. 반대로 가난하고 외로울지언정 밤을 정결하게 보내는 이들은 그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귀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60세 이후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건강을 순식간에 앗아가는 밤의 3가지 독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을 축복으로 바꿀 것인지 아니면 고통의 연속으로 만들 것인지를 결정짓는 생존의 지혜입니다. 자, 이제 편안하게 앉아 저와 함께 자신의 밤을 되돌아보십시오. 어쩌면 당신이 매일 밤 흘려보냈던 그 시간이 당신의 생명력을 갉아먹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젊은 날에는 결코 이해할 수 없었던 오직 인생의 가을을 맞이한 자만이 깨달을 수 있는 진실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우리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는 그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는 그 첫 번째 잘못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잠들기 직전 마음속에 원망과 분노를 되새기는 습관입니다. 60년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얼마나 많은 응어리가 맺혀 있습니까? 자식에게 서운했던 일, 배우자의 무심한 말 한마디, 혹은 젊은 시절 나를 기만했던 동료에 대한 기억까지 우리는 밤만 되면 이 캐캐묵은 기억의 상자를 다시 꺼내어 먼지를 털어내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밤에 품는 원망은 낮에 품는 분노보다 수십 배는 더 치명적입니다. 잠들기 전의 마음 상태는 우리 잠재의식의 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이때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스스로를 자책하며 잠자리에 드는 것은 깨끗해야 할 안방에 오물을 뿌리고 그 위에서 잠을 자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를 두고 쉬마신고가 성하여 기혈을 말린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의 수분은 줄어들고 불의 기운은 위로 솟구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밤마다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 내 자식은 왜 나를 이토록 외롭게 하는가 라며 분노를 곱씹으면 그 뜨거운 화기가 머리로 올라와 뇌세포를 태우고 심장을 옥죄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의학이 말하는 화병이자 제가 경계하는 사기세치의 정체입니다. 60세 이후에 나타나는 원인 모를 불면증, 가슴 답답함, 급격한 기력 저하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저는 생전에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중 유독 빨리 늙고 병색이 짙은 분들의 공통점은 밤마다 과거의 감옥에 갇혀 지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복수의 시나리오를 쓰고 이미 지나간 상처를 다시 후벼파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그것은 남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생명줄을 갉아먹는 행위일 뿐입니다. 미워하는 대상은 편히 잠들어 있을 때 정작 본인은 도끼를 품고 밤을 지새우니 이 얼마나 억울하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어령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생선의 에너지가 충만한 곳이어야 합니다. 60세가 넘었다면 이제는 용서라는 단어를 종교적인 차원이 아니라 철저히 나의 생존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예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 안에 도끼가 쌓이지 않게 하기 위해, 내 혈액이 탁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 방출하는 정화 작업입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부터는 모든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가야 합니다. 억울한 일이 있었다면 그럴 수도 있었겠지라며 허공에 날려보내십시오. 누군가 나를 무시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그릇일 뿐 나의 고귀함과는 상관없다라고 스스로를 다독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전센터입니다. 그 성전에 오염된 감정을 드리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에 대한 미움으로 가슴이 답답하다면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으며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는 오늘 밤 나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 모든 원망을 놓아주겠다. 60년 동안 고생한 당신의 육체에게 밤만큼은 평온한 휴식을 허락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둠 속에서 피어오르는 원망의 불꽃을 끄지 못하면 그 불길은 결국 당신의 남은 황혼을 잿더미로 만들고 말 것입니다. 잠자리는 내일을 위한 축복의 제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 제단 위에 더러운 원망의 씨앗을 심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건강을 지키고 60세 이후의 삶을 품격 있게 만드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경계해야 할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밤늦게 홀로 취하는 무절제한 식사와 탐닉입니다. 60세가 넘어서면 우리의 몸은 예전처럼 거친 음식을 빠르게 태워 없애지 못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저녁 시간이 되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혹은 허기진 마음을 채우기 위해 무거운 음식과 자극적인 간식에 손을 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속에 탁기도키를 쌓는 지름길임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선조들은 아침은 하늘이 주고 점심은 사람이 먹고 저녁은 귀신이 먹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저녁 식사가 그만큼 조심스럽고 절제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 밤늦게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단순히 살이 찌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의 근원인 기치의 흐름을 막고 맑아야 할 피를 진흙탕처럼 탁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밤은 장기가 쉬어야 할 시간인데 그 시간에 음식을 들이부으면
위장은 비명을 지르며 억지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독소는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 여러분의 얼굴빛을 어둡게 하고 관절을 뻣뻣하게 만듭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이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을 보며 무의식적으로 음식을 입에 넣는다는 사실입니다. 홀로 남겨진 집안에서 정적을 견디지 못해 자극적인 영상에 몰입하며 음식을 먹는 그 순간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식사가 아니라 감정의 배설에 가깝습니다. 고독이라는 허기를 가짜 포만감으로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채워진 배부름은 잠자리에 들 때 불쾌한 압박감으로 변하고 꿈자리를 사납게 만들며 다음날 아침을 천근만근 무겁게 만듭니다. 이어령의 시선으로 볼 때 음식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우주의 생명력입니다. 그 생명력을 대할 때 우리는 경건해야 합니다. 특히 저녁 식사는 하루를 마무리하며 내 몸에 감사를 표하는 의식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많은 중노년은 밤마다 탐욕의 그림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술 한 잔에 시름을 잊으려 하고 달고 짠 음식으로 무료함을 달랩니다. 그렇게 몸속에 쌓인 습담은 노년의 가장 큰 적입니다. 그것이 뇌로 가면 치매가 되고 혈관으로 가면 중풍이 되며 마음으로 가면 우울증이 됩니다. 여러분 60세가 넘었다면 이제 비움의 미학을 배워야 합니다. 배가 터지도록 먹는 것이 복후였던 시절은 지났습니다. 이제는 조금 부족한 듯 먹는 것이, 장기를 가볍게 비워두는 것이 진정한 보약입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가급적 입을 닫고 위장을 쉬게 하십시오. 출출함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몸이 청소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허기를 즐길 줄 아는 사람만이 노년의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와 함께 먹을 수 없다면 혼자서라도 정갈하게 차려 드십시오. 대충 냄비째 놓고 서서 먹거나 어두운 방 안에서 빛나는 화면을 보며 꾸역꾸역 밀어넣지 마십시오. 자신을 대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기운도 머물지 않습니다. 정성스럽게 차린 소박한 나물 한 접시가 밤늦게 먹는 화려한 성찬보다 100배 낫습니다. 밤은 수렴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기운을 안으로 모으려면 속이 가벼워야 합니다. 위장이 무거우면 기운은 아래로 처지고 영혼은 탁한 늪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매일 밤 탐닉하는 그 야식과 무절제한 음주가 실은 여러분의 수명을 갉아먹는 악마의 초대임을 잊지 마십시오. 60세 이후의 건강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무엇을 먹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식탁에서 탐욕을 치우고 그 자리에 정갈한 고요를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사기를 물리치고 장수하는 비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생명력을 가장 교묘하고도 빠르게 앗아가는 세 번째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잠들기 전 인공적인 빛과 소음 속에 자신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손안에 작은 세상을 들고 삽니다. 스마트폰이라는 이 요물은 우리가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은 여러분에게 이 밤의 푸른 빛 블루라이트는 단순한 빛이 아니라 눈과 뇌를 파괴하는 소리 없는 자객과 같습니다. 여러분, 밤은 본래 어두워야 합니다. 어둠은 어머니의 자궁처럼 우리를 감싸 안고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성한 어둠 속에 차가운 기계의 빛을 들이대는 순간 우리 몸의 시계는 고장이 나버립니다. 잠이 안 와서 잠시 보는 것뿐이다라고 변명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선우가 바뀐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보기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 것이고, 잠이 오지 않으니 영혼이 더욱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특히 화면 속에서 쏟아지는 타인의 화려한 삶, 자극적인 뉴스, 의미 없는 정보들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60세 이후의 밤은 나 자신과 대화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왜 그 귀한 시간에
얼굴도 모르는 타인의 일상에 참견하며 에너지를 쏟으십니까? 남들이 어디서 무엇을 먹고 누구의 자식이 잘 되었는지를 살피며 자신과 비교하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는 질투와 자괴감이라는 이름의 사기새치가 스며듭니다. 나는 평생 무엇을 했나? 내 처지는 왜 이 모양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당신의 면역력은 급격히 무너집니다. 저는 평생 글을 쓰며 살았습니다. 저에게 밤은 펜 끝에서 흐르는 잉크 소리에 집중하며 내면의 우주를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밤의 고요를 견디지 못합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잠이 들거나 유튜브의 자극적인 영상에 정신을 팔다 지쳐 잠듭니다. 이것은 휴식이 아닙니다. 뇌를 혹사시키는 학대일 뿐입니다. 60년 넘게 쉼없이 달려온 당신의 뇌에게 밤만큼은 아무런 정보도 강요하지 않는 완전한 정적을 선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공적인 빛에 오래 노출되면 우리 몸의 손과체는 혼란에 빠집니다. 멜라토닌이라는 신비로운 치유물질이 나와야 할 시간에 독소만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맞이하는 아침이 개운할 리 없습니다. 머리는 무겁고 눈은 침침하며 마음은 까닭없이 불안해집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노년의 가장 큰 공포인 치매와 우울증이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제 밤이 되면 불을 끄고 어둠과 친해지십시오. 차가운 전자기기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을 곁에 두십시오. 만약 무언가를 보고 싶다면 빛나는 화면이 아니라 종이 냄새가 나는 책을 펼치십시오. 아니, 책마저도 피곤하다면 그저 가만히 앉아 자신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들숨과 날숨 속에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명상이고 치유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보려다 정작 소중한 것을 보지 못하고 삽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보는 삶에서 느끼는 삶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외부의 시끄러운 소음을 차단할 때 비로소 내면의 지혜가 목소리를 냅니다. 고생했다. 참 잘 살아왔다. 이제는 편히 쉬어도 된다는 당신 영혼의 위로를 들어보십시오. 밤의 푸른 빛은 당신의 시력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당신이 일생 동안 쌓아온 품격까지 앗아갑니다. 화면 속의 허상에 매달려 정작 자신의 황혼을 빛낼 내면의 등불을 끄지 마십시오. 어둠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빛의 의미를 압니다. 오늘 밤 당신의 손에서 그 차가운 기계를 내려놓고 깊은 고요 속으로 침잠해 보십시오. 그곳에 당신을 기다리는 진정한 건강과 평안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생의 저녁 어스름 속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세 가지 독에 대해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잠자리에 씹는 원망, 탐욕스러운 식사, 그리고 자아를 잃게 만드는 인공적인 빛. 이 세 가지는 단순히 나쁜 습관이 아니라 60세 이후의 생명력을 뿌리째 뒤흔드는 무서운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둠이 깊다는 것은 곧 새벽이 멀지 않았음을 의미하니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밤을 죽음의 전조가 아닌 재탄생의 요람으로 바꾸는 지혜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밤은 예로부터 정화와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들이 장독대 위에 정한수를 떠놓고 빌던 그 마음, 그 정결함이 우리 노년의 밤에도 회복돼야 합니다. 오늘 밤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 방 안에 물건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너무 많은 물건, 특히 죽은 에너지 오래된 쓰레기, 고장난 물건,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서린 유품들이 당신의 침실을 점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공간이 어지러우면 기가 탁해집니다. 침실은 오직 휴식과 재생을 위한 성소가 되어야 합니다. 방을 비우는 것은 곧 마음을 비우는 것이요, 사기가 머물 곳을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건네는 마지막 말을 바꾸십시오. 오늘도 힘들었다거나 내일은 또 어떻게 버티나 하는 탄식 대신 고맙다는 한마디를 내뱉어 보십시오. 60년 넘게 나를 지탱해준 이 다리에게, 쉼없이 뛰어준 이 심장에게, 그리고 모진 풍파를 견뎌낸 이 영혼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하십시오. 감사는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전기입니다. 감사의 파동이 몸 안에 퍼질 때 낮 동안 침입했던 모든 독소와 사기는 눈 녹듯 사라집니다. 그것은 그 어떤 명약보다도 뛰어난 회춘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60세 이후의 삶은 덤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이라는 한 권의 책에서 가장 깊은 통찰이 담긴 마지막 장입니다. 이 장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전 생애가 평가받습니다. 비굴하게 노년을 구걸하지 마십시오. 병마에 휘둘려 존엄을 잃지 마십시오. 밤을 다스리는 자가 자신의 운명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제가 평생을 통해 배운 가장 큰 진리는 인생은 결국 나를 찾아가는 긴 여행이라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나를 소모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60세가 넘은 당신에게 주어진 이 고요한 밤은 오롯이 당신 자신을 위해 쓰라고 신이 허락한 선물입니다.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세상의 소란에서 멀어지십시오. 그리고 고요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그곳에 아직 시들지 않은 푸른 생명력이 살아 숨쉬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제 이야기도 끝을 향해 갑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드리운 그림자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은은한 달빛 같은 평온함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어제보다 조금 더 가벼워진 몸과 조금 더 맑아진 영혼을 마주하시길 기원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은 삶을 정결하게 채웠기 때문이고, 노년이 외롭지 않은 것은 내면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이 방송을 끄고 나면 깊은 숨을 3번 들이마시고 내뱉으십시오. 그리고 모든 미움과 탐욕, 번뇌를 저 어둠 속으로 날려보내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잘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당신의 밤은 아름다울 것입니다.